네, 59번 분계부터 38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대로 주주총회에 확정된 배당액을 지급했다. 원천징수 154만원을 제외한 84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주식배당 500만원은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의할 때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가 현금 지급에 관한 결의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했어요. 그러면 차변의 부채 감소, 차변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 차변 154만원 제외하고 846만원을 현금 지급했으니까 이제 1000만원이죠. 두 개 더하면.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1000만원 부채 감소하면서 대변에 원천징수하는 건 뭐예요? 예수금. 네, 원천징수라는 것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지급하면서 세금을 공제한 것이 원천징수죠. 근데 그 세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우리가 앞 시간에서 그 근로소득 급여 계산하고 나서 원천징수 영수증 만들었잖아요. 그 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그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요게 배당을 2월에 결의해 가지고 3월 말에 지급했다고 한다면 4월 10일까지 즉 3월에 직원들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했던 예수금과 또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하면서 원천징수한 요 154만원 이것을 4월 10일 날 신고하면서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부채가 되는 거예요. 예수금.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이 846만원이 현금으로 감소하겠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현금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가 끝났어요. 현금 배당을 실시한 것에 대한 회계 처리가. 그러면 전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하나 전표는 뭐냐면은 주식 배당 500만원을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자, 주식을 배당할 때 결의했을 때 우리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 계량 과목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것이 이제 차변에 와서 자본이 감소합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결의 때 500만원 자본 증가로 봤었어요.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의 분계 시간에 했던 거니까. 그러면 이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이제 우리 회사에 그게 자본금이 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식수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주식수가 늘어났다. 주주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시세가 좋을 때 회사의 그 법인의 시세가 액면가보다 뭐 10배, 20배 이렇게 시가가 굉장히 좋은 주식은 주식배당 해주면 좋죠. 주식배당 받은 거가 뭐예요? 그냥 공짜로 주식을 받은 거니까 현금 필요하면 그 카드 시장에 팔면
바로 현금이 된단 말이에요. 네. 사실상 현금 배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내다 판다고 생각하면. 네. 그래서 이렇게 주식 배당을 실시할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차변에 오고 대변에 자본금이 되고요. 그래서 주식 배당을 실시하고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본의 변화,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어요. 차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자본 감소잖아요. 대변의 자본금은 자본 증가죠.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현금 배당은 어떻게 돼요?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죠. 그리고 대변의 현금,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현금 배당은 기업의 자산이 유출되는, 실제로 기업의 자산이 감소하는 그러한 배당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은 6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보통주 8,000주를 한 주당 4,800원에 발행하고 60번이죠. 네, 61번을 읽었군요. 자, 60번 다시. 유상증자를 위하여 신주 1,000주를 액면가는 10,000원인데요.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주식 발행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네, 60번이 바로 유상증자라고 시작을 했죠. 유상증자. 유상증자라는 말은 유상으로 주식을 판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행해서 판매한 거. 자,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자라고 합니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증자라 하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감자라고 합니다. 감자. 자,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되면서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죠. 자, 차변에 당좌예금에다 입금했으니까 당좌예금 우리은행에 얼마가 주식대금이 얼마가 입금된다 따져볼까요? 한 주당 12,000원씩 1,000주를 발행했으니까 1,200만원인데 네, 1,200만원이 그대로 다 들어왔네요. 왜냐하면 수수료는 현금 지급했으니까 이거하고 별개니까 1,200만원 자산 증가했고요. 자, 대변에 가는 것은 이제 자본금인데 자본금은 1,000만원이 됩니다. 언제나 액면가로 자본금을 인식하죠. 그리고 현금이 20만원이 대변에서 감소하죠. 현금 20만원 수수료로 지급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할증 발행을 한 건데 수수료를 제외하면은 200만원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자본 잉여금이 증가하겠으나 수수료 20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이 수수료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은 180만원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변 1200, 대변 합계 120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에 관련된 개념 과목이잖아요. 자본 잉여금. 지금처럼 주식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원래 200인데 왜 180이 되느냐? 저 수수료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합니다. 다음에 61번을 봅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보통주 8,000주 액면금액은 한 주당 5,000원인데요. 이것을 한 주당 4,800원으로 할인 발행했네요. 납입액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예입했습니다.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50만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없다고 가정하며 하나의 전표로 해라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왜 주식을 할인 발행한 거래인데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잔액이 없다고 가정하라. 실제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없다. 왜 있다 없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거예요. 예. 상계 처리하기 때문에 그 상대 계정 과목의 잔액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없다고 가정을 하다, 즉 없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할인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에 입금했죠. 보통예금 한국은행에 우리가 얼마를 매입을 했냐면은 한 주당 4,800원씩 발행을 했고 8,000주니까 4,800 곱하기 8,000원 하게 되면은 3,840만 원이 나오네요. 8,000주 곱하기 4,800원. 38,400,000이 나오더라. 자, 대변의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가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8,000주 곱하기 한 주당 5,000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액면가 4,000만 원짜리를 3,840에 발행하면서 수수료가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출됩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50만 원이죠? 이렇게 정리하고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차이를 보면은요,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60만 원이었어요. 그러나 50만 원이 더해지면서 이 수수료가 그 할인 발행 차금에는 더해집니다. 가산이 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자본 조정 항목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210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210만 원. 160이었는데 수수료 50만 원이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10만 원, 자본이 감소하게 되죠. 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죠. 자본이 차변에 오는 건 자본 감소입니다. 대변의 자본금은 자본 증가라는 것이고,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고요.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죠. 이런 결합관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6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2번.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해서 보통주 1,000주를 한 주당 8,000원으로 발행하였고, 유상증자를 위해서 보통주 1,000주 한 주당 액면금액은
10,000원인 겁니다. 근데 이걸 8,000원으로 발행했으니까 할인 발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주금은 주식대금을 주금이라 그래요. 주금은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네. 단 이와 관련한 주식 발행 비용, 제세 공과금 등 해서 200만 원은 즉시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는 거예요. 돈이 200만 원이.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은 2천만 원이 있고요. 하나의 거래로 회계 처리해라. 자,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발행하면은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액면가보다도 낮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 발행을 한 거고요.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200만 원의 또 그 수수료 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에 더해집니다. 200만 원이 더해져요. 그러니까 만주 곱하기 만주 곱하기 액면가 10,000원 하면 1억 원이고, 만주 곱하기 8,000원 하면 8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 1억 원과 8천만 원 차이는 2천만 원이잖아요. 예. 우리가 저 수수료가 없었으면 2천만 원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는 거죠. 근데 2,200이 된다 이거예요. 2,200. 자,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200인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2천만 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상계합니다. 그럼 이걸 먼저 상계해버리면 200만 원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복잡한가요? 자,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차변에 보통 예금 한국은행이 얼마 증가하는가 보세요. 8천만 원 들어왔다가 200만 원 바로 이체가 됩니다. 그러면 7,800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은 만주 곱하기 10,000원 하게 되면 이제 1억 원이죠. 이렇게 되죠. 예. 따로따로 사도 되죠? 보통 예금 8천만 원, 대변에 또 이렇게요. 따로따로 사도 되죠? 네, 그래도 됩니다. 여기를 8천으로 하고 또 대변에다 보통 예금을 200만 원을 또 감소시킨다.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200만 원 안 쓰는 걸로 하고, 쓸 필요 없도록 그냥 차변에 보통 예금을 그냥 바로 7,800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따로 해도 가능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걸로만 보게 되면은 2,200만 원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이제 와야 되는데,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와야 되는데 2,200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이거를 상계시켜라.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2천만 원 먼저 상계할 거니까 200만 원만, 모자라는 200만 원만 할인 발행이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2천만 원을 정리해버린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의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제로가 되는 거죠. 대변에 정리해버렸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 항목이에요. 정리하려면 감소시키면 돼요. 자본 감소는 차변에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이제 0원이 됐어요. 0 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00이 된 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자본의 감소 항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차변에 생깁니다. 이건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로 발생한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잔액이 서로 반대쪽에 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감소 항목, 그래서 잔액이 차변에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의 증가 항목, 그래서 잔액이 대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제 잔액이 0원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주식 발행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하게 됐다. 네, 이 자본 관련 개정 과목들 서로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러한 개정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보면은 한쪽은 자본 조정에 있고 하나는 자본 잉여금 쪽에 있는 개정 과목들이에요. 예. 여러분이 자본 잉여금에 있는 개정 과목과 자본 조정에 있는 개정 과목을 다 암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에 있는 개정 과목들의 이름들을 딱 보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에 있고,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에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에 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에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에 있고 이래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에 있는 개정 과목과 자본 조정에 있는 개정 과목 중에 서로 이렇게 형제 개정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서로 반대쪽에 서 있는 이 형제 개정 과목은 C가 같기 때문에 서로 상계해 줘야 돼요. 서로 상계해 준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3번. 이 자본거래가 실제로 법인에서 뭐 1년에 여러 번씩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주 안 나오니까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해보질 않아가지고. 자, 63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신주, 만주를, 이게 액면가가 한 주당 5,000원인 회사예요. 한 주당 6,000원에 발행했습니다. 할증 발행이라고 하죠. 납입대금 전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으며, 친주 발행비 450만 원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할증 발행을 했군요. 이것도 62번과 똑같은 원리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해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차변 대변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오는 것은 보통예금이 차변에 오겠네요. 보통예금 한국은행 만주 곱하기 6,000원 발행했으니까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이 다 들어왔네요. 보통예금으로. 그러면 6천만 원 차변이 되겠고, 대변에 이제 자본금은 액면가로 5천만 원이죠.
한 주당 5,000원씩 만주니까 5천만 원. 네, 신주 발행비를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당좌 수표는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되기 때문에 대변의 당좌 예금 자산 감소시켜야죠. 거래처는 우리은행. 자, 그래서 수표 발행 대변의 당좌 예금입니다. 금액은 450만 원. 그래서 주식을 할증 발행했으나 수수료 때문에 할증 발행 차금이 450만 원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6천만 원에 발행했는데 1,000만 원이 할증 발행인데 450을 빼버리니까 550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을 550을 다 인식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왜 안 되느냐? 메시지 자, 왜 안 되느냐? 저 200만 원 주식 할인 차금 저걸 먼저 상기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200만 원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550인데 200을 빼면 350이라는 얘기죠. 350.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주식 발행 초과금을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았네요. 네. 주식 발행 초과금을 대변에다 기입해야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니까 증가하는 거니까, 그죠? 자, 요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2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또 없애줘야 되잖아요. 제로로 만들어줘야 되죠.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감소 항목인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없애주려면 어디다 없애줘야 돼요? 요거 지금 차변에 생겨 있는 거잖아요. 없애주려면 대변에다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제거하려면 대변에 적어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차변 대변이 안 맞는데? 당좌예금 450. 자, 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일단 빼고 이것만 놓고 하면 당연히 5천 650. 예, 맞나요? 예. 안 맞는 게 아니라 맞는 거군요. 예. 숫자가. 예. 5,650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350 더하면 딱 6,000이죠. 예, 맞아요. 이렇게 된다. 63번.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6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4번. 자, 회사가 보유한 신한은행의 장기 차입금 3억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하고, 자, 출자 전환. 예, 출자라는 것은 이제 주주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주주. 그러니까 신한은행에다가 차입금을 갚는 대신에 우리 회사의 주식으로 3억 원을 갚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은행에 장기차입금 3억 원을 출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예. 그래서 우리 주식으로 2만 주를 발행해 줬다 이 말이에요. 2만 주를. 그리고 자본 증자 등기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장기 차입금 감소했으니까 차변의 장기 차입금 거래처 신한은행 3억 원이 되죠. 예. 그리고 주식을 발행했으므로 자본금 대변에 액면가로 2만 주 곱하기 10,000원 하게 되면 2억 원이죠. 2억 원의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결국에 2억 원의 액면가 주식을 3억 원에 발행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 있다 뭐 이런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가정하고 대변에 주식을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자본잉여금 개정 과목 자본잉여금이 증가합니다. 1억 원만큼 증가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1억 원이 증가한다. 네, 지금 계속 유상증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5번을 보겠습니다. 65번. 당사는 주식 3,000주, 액면가가 5,000원인데 이걸 4,000원으로 매입 소각하고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 작업이 나왔네요. 지금까지는 계속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 두 개를 서로 상계 처리하고 뭐 이런 것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요 65번의 내용은 뭐냐면 유상감자 내용입니다. 유상감자 거래예요. 유상감자.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했다 하면은 그게 유상감자입니다. 근데 무상감자는 뭐냐? 주주에게 뭐 50% 감자를 통보했다 하면 그게 무상감자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결손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몫을 좀 줄입시다 해가지고 50% 주주 몫을 줄이는 게 그게 이제 무상감자 50%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상감자네요. 유상감자는 주식을 줄이는데 그것을 주주에게 돈을 주고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주에게는 좋아요. 왜냐하면 자산은 그대로 있는데 자본을 주식 수를 줄였죠. 회사가 주식을 줄여줬으니까 그러면 한 주당 가치가 늘어난 거예요. 한 주당 주주의 몫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유상감자 하면은 주주에게는 좋지만 반대로 무상감자를 한다 그러면 주주가 그 손해를 떠안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상감자를 했다 그러면은 회사가 수년간 그 경영이 어려웠던 회사들 그래서 그 손익이 안 좋아가지고 미처분 그 미처리 결손금이 많이 쌓인 회사들은 별 방법이 없으면 주주들이 털고 가야 되겠죠. 회사를 살려야 되니까.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유상감자입니다. 유상감자니까 자본금이 이제 차변에 옵니다.
증자 때는 자본금이 계속 대변에 갔었잖아요. 감자는 차변에 와야 돼요. 그래서 액면가로 계산을 하죠. 자본금은 3,000주 곱하기 액면가 5,000원. 그러면 5,000원 곱하기 3,000주 하시게 되면은 1,500만 원이죠. 그래서 1,500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 이것을 보통예금에서 대금을 계산해 줬죠. 그래서 대변에는 보통예금 가로 열고 한국은행에서 한 주당 4,000원씩 대금을 계산했습니다. 4,000원 곱하기 3,000주 1,200만 원이죠. 이걸 4,000원에 사게 된 건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4,000원에 거래되기 때문에 회사가 4,000원에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본금은 1,500만 원을 감소시켰는데 회사의 자산은 1,200만 원만 감소했네요. 이것을 우리는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감자하면서 이익을 냈다 해서 감자 차익 300만 원.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자 차익으로 기록하면 돼요. 66번. 보시면은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300만 원을 5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3일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했다. 차변에 미수금. 자, 어음을 받았지만 이게 상품을 팔고 제품을 팔고 어음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받을 어음이 아니고 그냥 미수금입니다. 500만 원에 매각하고 어음을 받았으니까 5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죠. 미수금이 500만 원. 대변은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취득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500에 매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얼마에 샀던 거냐면은 한 달 전에 300에 샀던 거다. 뭐 아니면 1년 전에 뭐 300에 매입했던 거다. 그러면 대변에 자기 주식입니다. 계정 과목은 자기 주식이에요. 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0만 원만큼 이익을 받죠. 300만 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500에 매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에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고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것이 200만 원이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입니다. 우리가 본문할 때 이 자본 거래를 충분하게 다루지를 안 했었어요. 지금 분계 연습을 하면서 지금 충분히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6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취득 원가가 30만 원인데 이것을 24만 원에 현금으로 처분했습니다. 이번에는 손해보고 처분했네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전기에서 이월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차감 계정이에요. 서로 차감시켜야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6만 원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했죠, 이번에는. 근데 처분 이익이 5만 원 있었어요. 그러면 만 원만 처분 손실이 되도록 회계 처리를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차변에 현금이 24만 원이 들어오죠. 24만 원의 현금으로 처분했으니까. 그리고 대변에 자기 주식, 이것은 30만 원에 취득했던 거니까 감소는 30만 원이 되죠. 대변에 자기 주식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자본 과목이기 때문에 대변에 가면은 이거는 자본의 증가라고 그래요. 자기 주식이 대변에 갔을 때는 자본의 증가. 그러면 자기 주식을 사면은 차변의 자기 주식이죠. 그건 자본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6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안 돼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만 원만 기록하고 만 원만 인식하고. 왜 만 원만 했느냐? 저 5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서 상계하려고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에서 5만 원을 상계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만 원만. 자기 주식 처분과 관련된 회계 처리, 이런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59번부터 했는데 분계를 너무 천천히 했나요? 오늘 반쪽밖에 못 했어요. 자, 68번 접어두시고요. 다음 분계, 다음 주 월요일 날 분계 연습할 때는 68번부터 분계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연말정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